자, 이번 3월 첫째 주부터 신규주들이 줄줄이 상장합니다. 이번 주에만 3개의 종목이 상장하는데 시장이 혼란스러워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2달 동안 3개의 종목이 상장했는데 맨 처음 상장한 종목은 위세아이텍, 아예 힘이 없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 무너졌고 그 뒤로 상장한 서남, 레몬 둘 다 첫날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신규주는 투기성이 강하며 상장 초기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시세가 나왔을 때 무조건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주를 스윙으로 가고 싶다면 상장 초기에 바로 잡는 것보다 악성 물량이 빠진 다음에 주가가 첫날 시초가 또는 고점 이 위까지 올라왔을 때가 스윙 투자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남은 첫날 고점인 5,070원 5,070원 딱 안 맞춰도 되고 근처 가격인 한 5,000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에는 센트럴 모텍이나 매드팩토나 ITM 반도체나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나오긴 하지만 안 좋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서 들고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3일 화요일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리고 4일날 상장하는 JNTC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일날 상장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항공기 관련 업종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규주가 업종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저는 항공기, 항공사 관련주들도 잘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신규주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 요건 상장이며 그냥 특례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 특례 상장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상장보다 특례 상장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특례 상장이 나올 때 인기가 정말 많았고 바이오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소재 부품 아니면 테슬라 기술 특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례 상장에 대한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상장 초기에 대박이 났던 카페24 이게 특례 상장 요건으로 상장했으며 지금은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은 35,000원 몇 토막이 났는지 끝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아무리 특례 상장으로 상장했다 하지만 이 업종으로서 20만원까지 오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상장하고 나서 2배 이상 오르면서 정말 굉장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장하는 것들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제테마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했습니다. 상장 초기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카페24의 영향도 있고 이 처음에 하락했던 이 봉을 회복해주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딱 보더라도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한두 번 나오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윗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악재일 수 있습니다. 신규주는 올라가기 바쁜데 상장하고 나서 올라가지 못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버린다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계속 상승을 시도했지만 윗꼬리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위에서 눌려버린다면 분명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 요건 이유가 제테마도 그래도 상장 초기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장기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단기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충분히 신고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온다면은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테마 다음에 상장한 종목이 리메드. 이건 최근 관심주에도 넣었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 경고가 걸림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주를 스윙하고 싶으면은 첫날 상장한 가격, 이 가격을 뚫어줄 때 그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악성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빠질 물량이 다 빠지고 상장 초기 가격까지 올라온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리메드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 분위기 때문에 잠깐 밀리긴 했지만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신고가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등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종목들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다른 특례 상장주들은 기관이랑 구주주가 다 팔아먹으면 폭락하기 바빴는데 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종목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업종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확정 공모가가 뻥튀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13,000원에서 15,000원. 경쟁률도 너무 많지 않고 적당한 편이고 너무 많다면 시초가만 뻥튀기 되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120대 1. 이거는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 물량이 약 900만 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40%, 그냥 평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0% 중에서 14%, 약 128만 주가 공모주주 물량인데 이것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구주주들 물량도 나가야 됩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시초가가 뻥튀기가 안 된다면 상승했을 때 이 가격만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원대 가격이 한호가만 올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이 만원 근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 그냥 만원 이하에서 상장해서 처음에 한 9,000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그 밀린 구간을 전부 다 회복시키고 만원까지 올라와서 그 위로 VI가 걸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기관들 물량들 구주주 물량과 합쳐서 무조건 시장가 매도가 나올 악성 물량이기 때문에 초반에 만원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만원을 회복할 때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원을 회복했을 때 최대한 만원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냥 만원에서 한 1200원까지 이 근처에서 놀고 있다면 만원을 깨면서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만원에서 멀리 벗어나야지 11,000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12,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만원 호가에서 경험이 없으시거나 단타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만원을 사수해 준다고 들어갔다가 엄청난 변동성과 대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원 근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가격을 뚫어줘야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을 떠나서 테슬라 요건 상장이며 시가총액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고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만약에 만원보다 좀 높게 상장을 한다면 상승 VI가 걸릴 때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만원을 못 지켜주고 빠진다면 9,900원, 9,800원 이 이상 이탈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레몬이란 종목도 두 번째 날에서 만원과 너무 빨리 멀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만원과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도중에
지지하는 거 없이 만원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만원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고 뭐 잠깐 9,900원, 9,8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만원을 지켜줘야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JNTC. 4일 수요일날 상장하는데 몸집이 꽤나 큰 편입니다. 3D 커버 글라스 전문 기업인데 확정 공모가가 좀 뻥튀기 시켰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8,500원에서 1,500원인데 11,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매우 안 좋게 확정이 되었으며 개인의 경쟁률이 3대1, 기관의 경쟁률이 1077대1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경쟁이 높아지면서 공모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경쟁률이 낮았다면 확정 공모가는 8,000원, 8,500원쯤에서 확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때문에 뻥튀기가 되었고 이 뻥튀기 시킨 주체들이 나간다면 주가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력이 좀 작업하기 힘든 시가총액이 좀 꽤나 높은 편입니다. 6,300억 규모인데 제 생각에는 이 신규주 세력들은 시가총액을 한 몇백억에서 많게는 3천억까지, 그 이상 4천억이 넘어간다면 세력들도 시가총액이 부담스럽고 기관의 물량이 많아서인지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백억에서 많게는 3천억 정도, 그 정도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JNTC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이 세력이 돼야 됩니다. ITM 반도체도 대박이 난 종목인데 기관이 세력이 되어서 상장 초기부터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날까지 힘들었지만 결국에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사주니까 2차 상승까지 제대로 나오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이렇게 몸집이 있는 것은 기관이 들어와야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기관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이 약 5,785만 주. 상당히 많은 편이고 유통 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유통 물량이 꽤나 매력적인데 1,600만 주. 그 중에 공모주주가 1,056만 주. 상당히 괜찮습니다. 구주주보다 공모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당연히 뻥튀기가 안 돼야 됩니다. 안 그래도 좀 몸집이 있는 종목이 시초가까지 뻥튀기가 된다면 구주주와 기관들이 인정사정 없이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수요일날 상장하는 JNTC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쯤에서 시작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11,000원 근처에서 시작한다고 쳤을 때 이게 손절가를 한 만원 정도만 잡고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도 손절가를 한 10% 생각하신다면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당연히 이 신규주는 시초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첫날이 지나고 매매를 하던가 확실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던가. 이 JNTC는 저는 기간을 따라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시초가가 뻥튀기가 안 되는 조건이며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절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만한 게 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